국민들의 정서라는 건 김건희라는 인물이 네. 엄청난 죄와 부패, 비리,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그 뒤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이권들을 챙겨갔던 과정들을 이렇게 다 의심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제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들 알잖아요. 만약에 법으로 가가지고 지금 김건희 씨가 하는 행태가 이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아니겠습니까? 보여요. 근데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형량이 나온다던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김건희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그쵸.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따져보니까 남편이 다 받은 거라고 만약 예. 가정하면 김건희한테 이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라고 좀 의문스러운 네.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니기 논리죠. 때문에, 계속해서. 예. 네. 뭐 뇌물죄 적용도 안 될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그리고 안될수 공천 있고. 개입 관련해서도 이거 뭐 업무방해 등등을 하는데 그것도 공무원이어야지 가능한 그렇죠. 일이 네, 네, 네. 되는 뭐 그런 것이고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근데 뇌물 받은 거 알선수재 이런 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만약 자기가 알선한 게 없다고 한다든지 관련성 없다고 주장을 할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선을 해도 직위 있는 대통령이 하지 내가 하겠냐. 알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옆에 있잖아요. 중재를 하는 사람이 중재하는 중재로. 가능성은 예,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도 증거가 없다고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알선죄는 가능은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김건희는 좀 자신만만한 값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래도 당사자로서 근데 목소리가 이거는 확인이 됐고. 집행유예 정도 받았거든요. 그 공범들이. 네네. 그 집행유예 감인 거 되는 그래서 거죠. 이 형량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좀 공천 개입. 적게 나와 버린다면 공천 개입. 그러니까 공천 공천 개입- 개입도 근데 직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도이치나 공천 개입이나 지금 뭐 특검에서 오늘 먼저 보겠다는 건진 관련된 네. 청탁이나 이거는 김건희의 육성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그렇죠. 나름 빼박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 겁니다. 이야기들은 오늘 2부에 또 법조인들 나오는 코너에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권익위 김모 당시 국장의 사망 이후 이야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한결의 김채훈 기자를 현장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채훈 기자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말씀드린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이후 일정이 있으셔서 예 오늘은 여기서 우리 장윤선 기자하고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먼저 가겠습니다. 예. 네, 잘 들어가십시오. 중요한 네.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잘하고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김채훈 기자 일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채훈 기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의미 있는 취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석열의 가짜 출근 있죠. 예. 뻥카. 그거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네. 뻥카라고 너무 그거 이상한 취재하다가 표현을 소송에 시달리셨죠? 예. 어떤 일이었는지 좀 짧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짜 출근 부대를 내보낸다는 이제 정황이 있어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대통령실은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예. 그렇죠. 관저 앞에 한 달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주변을 좀 잘 볼 수 있는 빌딩 위에 올라갔다가 예. 이제 그거를 경찰이 발견을 해서 이제 저를 잡았는데 그 빌딩을 무단으로 들어갔다. 어허. 그래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바로 이제 입건을 해서 검찰에 넘겨서 예. 검찰이 저를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왜 기소유예냐? 난 무죄다. 예. 그렇죠. 기소에는 사실 그런 거예요. 죄는 있지만 봐주겠다. 일단 아주 넘어가 그것도- 줄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엄청 경한 거고 거의 의미 없는 건데 죄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그게- 다투는 수단은 헌법소원입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기백 있으시네요. 예. 내가 만약에 기소유예 받았다면 휴,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갔을 수 저 있어요. 같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자 이런 아주 그 뚝심 있고 취재 활동 열심히 하는 김채훈 기자의 오늘 단독 기사 제목은 그렇습니다. 권익위 국장 유서 김건희 명품백 면제로 괴로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단독 기사가 있었고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 당시 그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던 김건희 그 디올백 사건,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그 몰카를 찍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 없음으로 권익위에서 종결 처리를 했어요. 이때 얘기 많았었죠. 네. 예, 그러면 공직자 부인은 뭐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 얘기까지 나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익위 안에
이게 부패 방지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가라고 저는 들었었는데요. 이 부패 방지 국장 직무대리 공직을 하고 계셨던 김모 국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8월 8일 오전에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안타까운 상황들이 쭉 알려졌었는데 국민권익위는 지난 정부에서 그 전현희 당시 위원장 관련된 이슈로도 한동안 계속 뉴스가 됐었고 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김모 국장의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 오늘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1년이 되는 거죠. 예. 1년이 되면서 유족들이 그분의 카카오톡 안에서의 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공개하게 됐는지. 그렇죠. 예. 지난 1년간은 또 안 그러셨던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세종에 있는 빈소 취재를 갔었고 예. 그때 이제 유족분들을 만나서 유족분들이 우리가 사실 휴대전화의 이 유서 형태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런데 일단 당장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일단 그때 권익위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안에 그 순직 예. 인정을 해주겠다. 심사를 빨리 해서 4달 안에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정부하고 각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셨었고 그래서 해가 지났는데 사실 순직 인정이 올해 3월에 됐거든요. 이제 많이 늦어졌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순직 인정 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사실 그때는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그때 공개를 하면 너무 좀 정치적으로 또 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고 이번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좀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예. 나서 연락이 오셔서 또 마침 8월 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일주기이기 때문에 예. 일주기를 앞두고 좀 이 고인이 남기고자 하는 말이 있으셔서 이걸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지금 카카오톡에 유서 형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카카오톡에 그 기능이 있죠. 나한테 메시지. 예, 네, 나에게 나한테 채팅. 나와의 예, 채팅. 스스로 나한테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곳에 26개의 글이 작성돼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7개는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뭐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을 전하는 내용인데 나머지 19개는 권익위의 이제 이 명품 가방 수수 그러니까 면죄부 줬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결 처리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패 방지 제도 등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뭐 아쉬운 부분 또 억울했던 부분 그리고 또 동료들에 대한 당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대목 좀 읽어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내용 5개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두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방건과 관련해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고요.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로 보이는데 어줍잖은 정의감과 무능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유족은 이 내용을 공개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공방이 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는 좀 유서라고 하니까 기억에 딱 박힌 게 있더라고요. 그때 막 논란이 됐을 때 지난해 한 10월쯤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승윤 그때 부위원장. 맞아요. 예.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이재명 헬기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쳤었죠. 네. 예. 그러면서 유서 하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 유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유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유족들이 크게 반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그냥 공개하고 싶으셨을까. 근데 그때 뭐 참았어야만 했던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예. 심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책임자는 사실은 정승윤입니다. 부위원장. 당시에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멀쩡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나? 그때 당시 뭐 직을 뭐 다 하고 물러났어요. 그런 예. 상황인데 지금 그 유서 같은 내용의 글을 보면 본인이 사실은 책임질 게 아닌데 책임지는 네. 상황이고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거든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예. 유족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딱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유족분께 여쭤봤어요. 아, 그 실제로 고인분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카톡에 보면은 가방건 외의 사건들은 잘 해결됐다고 자부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고인분이 이제 맡으셨던 게 예. 실무자로서 그 김건희 명품백 사건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제 이성. 특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다음에 류일임 방심위장의 이제 민원사주 민원사주, 세 예. 가지였는데 이 유족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고인이 이재명 헬기 건은 그 당시 7월에 이제 종결 처리가 됐는데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당시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재명 헬기 사건 때문에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예.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취재 결과 이제 드러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얘기죠. 예. 예. 그런 거짓말을 그냥 할까요? 그리고 이 정승윤이라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 어디 부산인가 교육감 네,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긴 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공직을 그대로 가는데 당시 직위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에 와서라도 난 전 체크해야 된다고 책임을 봐야. 돌아가신 분들 대해 물어야 무슨 돼요. 문제가-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이 김모 국장은 그 제가 이제 관련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부패 방지 관련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셨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예. 그럼 유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지 아니, 않습니까?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자부심도 가졌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디올백을 받았다.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정한 형태의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건 있는데 권익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계속해서 그 민주당 쪽에서 진상규명 요구하니까 그랬어요. 죽음을 이용해서 정쟁 부추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시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러고 있다가 전현희 그 전임 위원장이 그런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하죠.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 말을 난리 났어요. 예, 그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입장은 뭐냐면 일방적 주장의 근거에 거친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고,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 국민모독. 근데 여기서 이 한 인간이라는 게 김건희. 고인이 아니었어요. 네, 네. 김건희예요. 예.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입장을 낸 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입장을 그때 당시에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 취재하는 기자하고 또 유족들도 만났고 현장의 상황을 봤잖아요. 예.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 대응에 대해서 사실 유족분에게 여쭤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고인이 죽음에 이뤘다고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근데 사실 고인분은 뭐 특정 당이 뭐라고 해서라기보다는 그 본인은 실무자로서 그 종결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예. 이제 국회에 계속 불려가서 이 전원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옹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직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 상황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셨지 네. 뭐 특정 당의 특정 공격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예,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결국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이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만든 그 당시 직접적으로는 전원이 결정이고, 예. 또 그 당시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유철환 위원장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부위원장 3명이 이 종결 결정을 하도록 좀 이렇게 논의를 좀 몰아갔다는 분위기를 몰고 가는? 정황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부의 압박,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 종결 결정이 나온 게 고인의 죽음을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종결 결정이 나왔는데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하려고 하고 다른데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양심에 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반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렇죠.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권익위 전원위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건을 지금 결과적으로 종결이 됐지만 그 외에 뭐 수사기관 이첩이라든지 아니면 송부라든지 이런 걸 놓고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종결이 9표, 수사 이첩이 3표, 송부가 3표 이렇게 종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고 어떤 분위기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고인이 돌아가신 지 1년 이후에 뭐 사실 순직 그 처분이 됐다고는 하나 뭐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잡아지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바로 생각하거든요. 잡아지려면 뭐 이게 특검사는 뭐 맞죠. 특검사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첫 번째지만 이것도 진실을 방해했던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감사원이든 지금 권익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족들한테 제대로 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예. 그 이걸 보면서 아 여기도 김건희구나라는 딱 생각. 인권이죠. 여기도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한 사람이 지금 모든 특검에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예. 한 개인의 어떤 생과 사이에 그 사이에서도 김건희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 정말 큰일 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겨레 김채원 기자 단독 기사 내용으로 이렇게 오늘 뉴스다이브하고 첫 인연을 맺으셨는데 네. 앞으로 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은 아이템 자체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 특히 그 가짜 출근 이런 거 취재했던 이야기 그런 거 아우 궁금해요. 네,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뻥카를 재밌게 해드릴 수 와그로 해다는 게 너무 너무 우리가 궁금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아, 얘라고요? 아니요. 다음에 우리 김채원 기자하고는 좀 더 유쾌한 어떤 취재 얘기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모르긴 몰라도 내부 인력이라서 그 출연료가 좀 짜긴 할 거예요. 출연료 안 주지 않을까요? 주긴 주는. 아, 옆에 있다 아, 오는 저요? 거잖아요. 네. 지금 댓글에 김채훈 기자 목소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머리 스타일이 고현준 평론가랑 비슷하다. 아무튼 근데 앵커랑. 정말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해드릴까요? 뭐요? 김채원 기자가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어머 예. 휴가 네. 기간인데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내부적으로 물어봤더니 휴가인데 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온다는 얘기. 어디 놀러 간 답답하네. 상황은 아니셨구나. 사실 이 답답하네요. 보도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훌륭하신 저희가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전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 기자들 몇 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채원 기자도 거의 이름 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참 기자 옆에서 우리 너무 가벼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뭐 우리 또 가벼운 만큼의 또 효용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 자 뉴스다이브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 순서 계속 이어갈 텐데 박지훈 변호사는 2부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네. 예, 우리 김채훈 기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묘성 씨하고도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